백두산 화산 공동연구가 합의했다고요? 네. 예, 계속해서 뭐 정부 측이 인사가 북쪽에서 나왔었고 남쪽에서는 이제 학술이다 이건 뭐 한 부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이렇게 다운시키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나요? 예, 두 차례에 걸친 이 회담 끝에 합의가 됐는데 합의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4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은 남과 북은 백두산 화산 분출에 대한 공동 연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목표가 나온 거죠. 두 번째 항은 남과 북은 백두산 화산 공동 연구를 위한 남북 학술 토론회를 5월 초 평양 또는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그래서 학술 토론회를 일단 먼저 하자라고 됐습니다. 5월 초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세 번째, 남과 북은 백두산 화산에 대한 현지 답사를 6월 중순에 진행한다. 그래서 학술 토론회 하고 곧바로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현지 답사를 이제 남북 공동으로 하겠죠. 네 번째, 남과 북은 상계와 관련 구체적 실무 절차에 대해 추후 협의에 나가기로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2개가 이제 잡힌 겁니다. 학술 토론회가 5월 초에 있고, 그다음에 현지 답사가 6월 중순에 있게 됐는데, 기존에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차 회담 하고 나서 그 쭉 보도 나온 거 보면은 그 남쪽에서는 이 자료 공유 이걸 먼저 중시를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현지 답사니 학술 토론회니 이런 건 너무 이제 시작부터 너무 뭐 빠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 그랬고 이제 북쪽에서는 현지 답사와 학술 토론회를 이제 주장을 해서 남쪽은 좀 소극적이고 북쪽이 오히려 이제 적극적인 그런 모양새를 취했는데 정작 이제 합의된 걸 보니까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됐네요. 순조롭게 됐나 했더니 약간 이제 억지나 이런 것들이 네. 있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회담 당일날 사실상 거의 결렬된 것처럼 돼가지고 언론 보도가 막 나왔어요. 뭐 결렬된 거 아니냐 막 그러다가 다시 재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이제 해서 합의가 됐는데 그 회담을 아무도 못 봤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북에서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남쪽에서 억지를 부려가지고 회담이 결렬될 뻔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은 남쪽에서는 이 회담 자체가 상당히 장기적인 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선행 연구 6개월, 본 연구는 2년 이상 뭐 이렇게 잡았다 그래요. 뭐 내일 당장 화산 터질 것처럼 날리셨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느긋한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막 당장 터질 것처럼 안달을 냈던 게 남쪽이었는데 회담을 해보니까 남쪽에서는 천천히 하자 뭐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자료를 먼저 넘겨달라. 그럼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다. 자료를 먼저 넘겨달라고 자꾸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북쪽 입장에서는 공동조사를 하다 보면 서로 자료를 교환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교환될 텐데 왜 북쪽 자료를 일방적으로 자꾸 달라고 하는지 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렬이 될 뻔했는데 결국 이제 남쪽 대표들이 그냥 물러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북쪽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급변 사태의 한 종으로 집어넣었던 거와 비교해 보건대는 황당하네요. 6개월 동안 선행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하자 자료나 달라 이렇게 되기로. 자, 통일교육원이요. 얼마 전부터 어쨌든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반통일교육원이 되다시피 한 그렇죠. 건 맞습니다. 만 뭐 역시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2011년도 통일교육 지침서 요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통일부에서 보도 자료라고 이렇게 뭐 참고 자료를 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추가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북한의 이해 부분에서 뭐 3대 후계 세습, 화폐 개혁 실패, 시장화에 따른 북한 사회 변화, 인권 실태 뭐 이런 것들을 추가를 했다고 하네요. 내용은 자세한 내용 보니까 일단 그 분단의 배경 단원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그러는데 통일 교육이라는 거는 남북이 서로 화해를 하고 이 교류를 잘해서 실제 통일을 이루도록 하는 교육인데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강조한다는 건 그냥 대결을 더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굳이 통일 교육에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건 사실 통일 교육 안 해도 뭐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보면 3대 세습 화폐 개혁 뭐 이러면서 이제 남쪽의 시각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문제들. 뭐 화폐 개혁의 문제점 그런데 사실 화폐 개혁의 문제점 아무도 모릅니다. 왜? 북쪽의 경제 현황이 지금 어떤지 남쪽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 짐작이에요. 짐작으로 그냥 어디서 뭐 정체불명의 사진 한 장 갖고 와서 야 화폐 개혁 실패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것들을 자꾸 넣어서 사실 근거가 없으면 안 실으면 되는 거고 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북한에 마치 문제 있는 사회인 것처럼. 그게 무슨 통일교육입니까? 이건 반공교육이죠. 차라리 그냥 아예 반공교육 지침서 이렇게 했으면 뭐라고 안 합니다. 예. 자, 중국 육자회담 관련해서 들려온 소식은 또 남북 관계랑 온도 차이가 약간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지난 화요일이었죠.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검토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예, 지금 지난주 목요일이죠. 김계관 외무성 이제 부상에서 제1부상으로 승진을 했는데 제1부상이 중국을 방문해서 우다웨이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회담 끝나고 나서 이제 중국 측에서 이 발표를 한 게 뭐였냐면은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중국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3단계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가 남북이 먼저 대화를 하고 2단계가 북미가 대화를 하고 3단계로 이제 육자회담을 열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3단계로 하자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그동안 이제 미국이 계속 요구했던 거는 남북 대화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좀 감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육자회담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북미 간에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북미 회담을 그 두 번째로 넣은 거는 실질적으로 육자회담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내용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또 보장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현실적이면서도 타당성 있는 그런 제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대로만 된다면 육자회담이 무난하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네. 오바마 정부 들어서서 북미 간 정상회담, 직접 회담까지 예측을 막 하곤 했었는데요.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요. 네. 육자회담조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죠. 그렇죠. 이건 부시나 오바마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요. 육자회담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어서요. 예, 그래서 그 육자회담이 어떤 회담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북핵 문제가 시작된 건 사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89년도부터 사실상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북핵 문제가 상당히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북미 제네바 합의도 나오고, 북미 공동 커뮤니케도 나오고, 좀 중요한 합의들도 나오다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들고 났던 게 뭐냐면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미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북에서 이제 대화 요구를 했죠. 그럼 대화를 해보자, 협상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미국이 내건 게 뭐냐면 클린턴 정부 시절 때 보니까 북미 양자 대화를 하면 미국이 자꾸 밀리더라. 협상력에서 밀리더라. 그래서 양자 대화는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중국이 나서서 중재를 했죠. 그래서 3자회담을 하자. 우리가 중재를 해주겠다. 그래서 3자회담을 하다가 하나 더 늘리자 그래서 4자회담이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6자회담으로 돼서 지금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6자회담이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으로 이 한반도를 둘러싼 6개국이 모여서 북의 이제 우라늄 농축 문제를 협의하는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죠. 벌써 이제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렀으니까 5년 넘게 쭉 유지되면서 중요한 합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9.19 공동성명 같은 경우는 북미 관계를 이제 한반도 핵 문제와 북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큰 방향을 이제 합의했던 중요한 합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시 행정부 말기에 2.13 합의나 13선언, 13 합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9.19 공동성명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들을 마련해서 사실 이게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도 그대로 이행이 됐으면 지금쯤 북핵 문제라는 말이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막판에 테러 지원국도 해제하고 북에서 냉각탑도 이제 폭파하고 막 이런 중요한 이제 사건들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서 오히려 북미 관계가 다시 또 후퇴를 했고 그 바람에 육자회담이 중단됐죠. 이제 결정적 계기가 북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그걸 두고 미국에서 미사일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유엔에 끌고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북에서 이런 식으로 주권을 침해할 거면 육자회담 어떻게 하느냐. 육자회담이라는 게 육자회담의 기본 정신이 서로 간의 주권을 존중하고 대화 대 대화, 행동 대 행동의 그런 이제 단계를 밟아가자는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주권을 침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육자회담을 박차고 나가면서 육자회담이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로 오게 됐죠. 미국이 기존 주장도 그랬지만 중국이 또 제안한 거에 따라서도 남북 대화가 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제 위성락 네. 그 대표가 미국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측 발표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육자회담의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육자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래서 이 천안함 연평도가 육자회담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천안함 문제와 별개로 육자회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딱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끊어서 말하기는 또 어렵다. 이런 되게 어정쩡한 이제 표현을 이제 썼는데 그 다음 날 외교부에서도 외교부 대변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함은 육자회담 재개 전제 조건이라고 제시를 한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어쨌거나 이 문제는 육자회담과 남북대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는 그래서 전제 조건이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딱 부러지게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육자회담이 됐든 뭐 남북 대화를 하려면 무조건 천안함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약간 그 뒤로 물러선 상태다.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물러선 상태는 아니고 좀 어정쩡한 이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아마 이명박 정부 내에서 이게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북 대화랑 무관하게 중요한 것은요, 북미 간의 모종의 좀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카터 방북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에 또 미국인이 또 한 명 또 억류돼 있지 않습니까? 한국계 미국인이. 예. 그래서 요 보도가 또 나오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갑자기 보도가 됐습니다. 그 미국인이 북에 억류돼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사람이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고 60대 사업가고 선교 활동하다가 억류된 거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북에서 엊그저께 이제 발표를 했죠. 공식 보도를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이미 이 사람이 체포가 된 상태였어요. 반년이나 지금 억류돼 있는 상태인 거고 북에서는 뭐 선교활동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반국가 행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인이나 뭐 한국인 중에 선교하겠다고 북에 들어간 사람이 뭐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명이 넘는다고 뭐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왜 누구는 잡히고 누구는 안 잡히느냐. 또 선교했다고 해서 잡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뭐 이제 나중에 북한에서 재판을 하고 뭐 나와봐야 알겠죠. 뭘 했는지는. 뭐 어쨌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반년 가까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없다 갑자기 이 보도가 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북에서도 그렇고. 그럼 왜 갑자기 나오느냐. 카터가 방북할 때가 되니까 갑자기 나왔다는 거죠. 카터의 방북 명분이 이제 새로 생겼죠. 카터가 가서 이제 겉으로는 뭐 이 사람을 인도적 차원에서 데려오는 게 목적인 것처럼 이제 가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기회를 주는 그런 이제 차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에는요, 또 AP통신 평양지국을 내왔어요. 예. 내오기로 결정을 했군요. 벌써 이제 내온 건 아니고 결정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북미 관계와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 원래 이제 지난달이었죠. 3월 중순께 3월 8일 날 미국 AP통신 사장이 직접 평양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에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북측에 AP 지국을 설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북측에서 그걸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고요. 만약에 이제 AP통신이 지국이 설치가 되면 서방 언론 중에서 이제 최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평양에 지국이 있는 언론사가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그 일본의 이제 제일 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뭐 이런 데밖에 없는데 드디어 이제 서방 언론 중에서 최초로 AP통신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좀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뭐 중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보도를 하겠죠. 평양 이제의 상황들, 뭐 현실들 이런 거 보도할 텐데 내년이 북한에서는 2012년 강성대교 대문을 여는 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내년 4월 15일이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성대하게 행사를 할 계획인 걸로 뭐 다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AP통신이 이런 걸 실시간으로 쭉 보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제 남쪽은 사실 북한의 현실을 거의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남쪽도 뭐 어떻게 합니까? 뭐 AP통신을 차단할 수는 없는 거고 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현실을 보면서
새로운 이제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마련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역시 기대되네요. AP통신의 카메라를 타고 오는 북의 소식은 또 어떤 소식일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래서 육자회담은 재개되나요? 조만간?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 오늘 뭐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남북 대화가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안함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정부가 발등을 찍은 거다. 그래서 남북 대화는 되게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했던데 저도 사실 이 천안함 문제가 남북 대화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 이런 건 맞고 근데 문제는 지금의 이제 정부 분위기가 초반에는 천안함 때문에 절대 못할 것처럼 하다가 슬슬 이제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게 이제 더 계속되면 결국에 가서는 이제 천안함은 나중에 따로 풀자라고 하고 육자회담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예상되고 만약에 정부에서 천안함 문제 때문에 끝까지 남북 대화를 안 하더라도 미국은 사실상 지금 북미 대화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터도 방북하고 그 전에 토론회도 있었고 뭐 다 하고 있습니다. 할 거 다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이명박 정부의 체면을 위해서 공식적으로만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북미 대화가 되면서 육자회담으로 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이제 상황이고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뭐 남북 대화도 결국에 가서는 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분위기는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자, 뭐 육자회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얼마나 버티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뿐이죠. 자, 동북아의 문경환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